한국계 미국인 감독과 한국계 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8관왕을 차지하면서 K 컨텐츠의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 수상 이야기 해보고요. 또 문화계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암표 문제에 대해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에미상에서 성난 사람들 8관왕 휩쓸었는데 네. 일단 시상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과연 오징어 게임을 넘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6개의 상을 받았는데 네.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이 작품상과 각본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고요. 예. 다만 이제 여우 조연상은 못 받아가지고 이런 점이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에미상은 뭐 세계적인 권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영화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안방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안방극장은 콘텐츠에 대해서 약간 유연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뭐 백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흑인들이 안방에서 우리 드라마를 본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상까지 줬다는 거고. 사실 이제 스티븐 영 같은 경우는 워킹 데드에서 2010년에 굉장히 여론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플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미상에서 이렇게 큰 상들을 또 여우 나무주연상 또 작품상 각본상을 받았다는 것은 주류로 진입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현업 종사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정을 한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산업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시아 특히 한국의 코드를 적용한 콘텐츠는 돈이 된다라는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보다는 이 드라마가 진입 장벽이 더 높은데 그것마저 이제 K 콘텐츠가 뚫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뭐 우리는 봐야 되는 재밌나요? 거니까요. 일단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평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에미상 하면은 이제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오락성, 대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복합 장르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민자의 삶을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스릴러 그리고 액션 여기에다가 뭐 치정, 멜로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 복합 장르적인 요소가 대중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원제가 비프잖아요. 비프죠. 이 원제를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분노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단순합니다. 뭔가 일상생활에서 짜증과 뭐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 마트 앞에서 우연히 난폭 운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이성진 감독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통 때 참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황에 누가 딱 건드려 준 거죠. 그래서 우연히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극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남녀가 모두 다 이민자거든요. 그 이민자의 삶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말에 굉장히 뜻깊은 그런 철학적인 주제까지도 연결을 보여줍니다. 네, 이성진 감독도 한국계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계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한국계 감독과 또 배우들이 만든 콘텐츠가 미국 정서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에미상을 받았을까요? 네, 일단 재미있고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을까라는 것이 공통적인 화두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목표치는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잡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두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현대인들의 고민,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계 문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네. 성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한국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이거 우리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보편적인 요소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관련 보도들이나 이제 뭐 평가들을 보니까 한국계 또 한국의 정서들을 강조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걸 넘어서서 일단 재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작품 보면은 한국 문화가 녹아든 장면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깍두기 설렁탕집 가서 깍두기 먹는 장면이나 네. 라면 먹으면서 김치를 또 챙기는 네. 장면들이 있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떤 장면 재미있게 보셨어요? 일단 캐리커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되게 이제 한인 교회까지 나옵니다. 그 교회 오빠까지 나오게 되고 설렁탕 말씀하셨는데 설렁탕을 주문을 할 때 아가씨 2개 이렇게까지 네. 질문하게 되고 라면을 끓일 때도 그 달걀을 넣어서 먹는 장면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톡을 보내서 예.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님들 한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한테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K 장남의 고민도 잘 그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문화가 이민 사회에도 있는 것이죠. 장남이기 때문에 데니 조가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뿐인 동생에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는 장남인데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염두하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런 한국의 그런 소품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안마기 이런 것보다도 문화적인 요소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이 좀 눈여겨보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뭐 음식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긴 했네요. 네. 그 이성진 감독 이야기가 인상 깊던데 이성진 감독 그 수상소감 들어보니까 처음에 미국 갈 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63센트였다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A 왔을 때 통장 잔고가 이제 마이너스 63센트였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예. 1달러를 저금하려고 하니까 은행원이 진짜 저금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네.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성진 감독은 생후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년을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다녔어요. 다시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차별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 A24 기획사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예.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로 일약 스타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들 인종차별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밑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성진 감독이 원래 과거에는 소니 리라는 미국식 이름을 썼었는데 이번 작품에는 이성진 감독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이나 이전에 네.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선례들을 보면서 좀 영향을 받은 걸까요? 네, 사실 우리가 성만 그대로 두고 앞에 이제 미국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최라든지 예. 조셉 리라든지 이렇게 배우들의 이름 나오고 스티븐 연도 그런 차원에 볼 수가 있겠는데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등의 수상을 보고 느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니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죠. 우리가 사실 한국말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좀 힘든 측면들이 있고요. 연음으로 이제 대개 영어에서는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로 부각하는 것이 활동하는데 좀 저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소니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호명될 때 백인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봉준호 이렇게 하면 예. 정확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한국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가,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름을 온전하게 저렇게 부르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자기 본명을 사용했고 이번에 이 성난 사람들에서도 엔딩 크레딧에 자기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연 이번에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이전에 뭐 버닝, 미나리 여러 작품에서 활약을 했었잖아요. 이번 작품에서 연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가정의 예. 남편이자 또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줬었고요. 이제 생활인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는 좀 잘생긴 그리고 멋진 교포 청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 사람들에서는 K 장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멋진 역할도 아니에요. 잘 나가는 모습도 아니에요. 정말 빈곤과 가난과 오만함에 있었다가 이제 추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인상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네. 작품에서. 그래서 뭐 얼굴도 굉장히 또 지저분하고 뭐 꾸미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고 일에 치여 있는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심지어는 법을 넘어서는 행동까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동생도 챙기고 부모님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결론 부분에서는 인간에 가득한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남녀 주인공이 뭐 보복 운전을 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사막에 갇히게 되면서 거기서 뭔가 서로 돕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통의 어떤 분모를 찾아가면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기들을 정말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사실 스티븐 연이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지 않으면 불가능한 연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악역이 굉장히 연기력이 충만하다라는 걸 많이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티븐 연이 맡았던 데니 존은 선과 악인을 오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의 연기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서 이런 내공이 쌓인 연기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뭐 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골든글러브라든지 크리스 초이스, 이번에 에미상에 이르기까지 다 여우 주연상, 나무주연상과 함께 이렇게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성난 사람들 한국적인 정서를 넘어서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재 자체는 이제 한국계 이민자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나리 역시도 이민자 1세 이야기였고, 네. 이런 한국계 이민자들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서 좀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파친코 같은 경우도 뭐 소설과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화제를 불러보았는데요. 사실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동안의 아시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한국계에 관련돼서는 이제야 부각이 되는 건데, 한국 이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 이후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있었었고, 또 K 콘텐츠가 잘 이제 이미지 구축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동안 잘 보여지지 않았던 희소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성실 성공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한국 문화, 한국 뭐 가전제품, 이런 소품에 대한 네. 국제적 브랜드 가치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당분간은 한국의 어떤 이민자 문화 코드들이 이제 주목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